키워드는 학생 주도의 소프트웨어 교육인데요. 사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산업체에서 쓸 수 있는 인재를 양성을 해야 된다고는 다들 알고 있는데, 사실 아까 이민석 교수님 말씀해 주셨듯이 학교에 있는 교육자들은 산업계하고는 많이 거리가 멀거든요. 그 다음에 또 주로 많이 연구에 관심이 많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산업체에서 필요한 인재들을 양성하는 것과 산업체에서 바라보는 것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걸 해결할 수 있을까, 정말 실무 능력이 있는 학생들을 어떻게 우리가 배출할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니 여러 가지 이제 시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가 이제 좀 강조를 해야 되겠다 하는 거는, 학생들이 그냥 대학 졸업해서 교육 배웠다고 하는 거는 그냥 학점을 잘 따서 그냥 시험 보는 능력만 그냥 가지고 있다라는 거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학생들한테 실무 역량을 키울 수 있을까 하는 걸 갖다가 좀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뭐 당연히 강의도 이제 교수들이 강의하고요. 그다음에 실습도 많이 늘려가지고 실습도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 핸즈온 익스피리언스를 많이 하도록 노력도 해왔고, 그다음에 프로젝트 같은 그런 위주의 과목도 많이 늘려서 학생들한테 프로젝트 경험도 이제 갖게 그렇게 노력은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결국은 학생들이 졸업해서 나가게 되면 결과는 거의 대등소이 해왔었습니다. 예,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고민하다가 이제 저희들이 이제 맞닥뜨린 이슈가 뭐냐면, 이게 결국은 그 학생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고 그 전달받은 지식을 갖다 잘 이해하고 시험을 통해서 그걸 갖다 검증받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문제 푸는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배울 수 있게 하는 게 좋겠다. 뭐 하는 게 첫째 이제 저희가 목표가 됐고요. 그 다음에는 학습 활동에 아무래도 시험 위주로 가다 보면은 이제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해서 그냥 시험 보는 데 목표를 두고 있는데, 학습 활동 자체를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학생 위주로 가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게 두 번째 키워드고요. 그 다음에는 역시 이제 사회 나가서 일을 잘 하려다 보면 의사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은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할 수 있을까 하는 요 세 가지 이슈를 중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교육 방법을 좀 바꿔보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PBL 센터를 만들어서 PBL 방식으로 교육하는 것들을 굉장히 학교에서 이제 추진을 많이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경상대나 문과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공계에 적용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서 시간이 좀 걸렸는데요. 저희가 오늘 이제 사례로 제가 말씀드릴 과목은 두 과목입니다. 하나는 이제 1학년 1학기 기초 필수 과목인데 프로그래밍 기초. 1학년에 처음 들어오면 이제 배우게 되는 프로그래밍 과목이고요. 이건 제가 담당했던 과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과목은 이제 4학년 1학기의 전공 심화 과목인데 소프트웨어 공학이고요. 이 소프트웨어 공학은 이제 저희 학부의 이제 스캇 리 교수가 담당했던 과목입니다. 이 프로그래밍 기초 과목은 뭐 3학점이고요. 수업 2시간, 실습 2시간 이렇게 진행하는 과목이었고요. 규모는 이제 122명 정도가 됐고요. 이제 일반적으로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서 제어 구조를 배우고, 그다음 블록 스트럭처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을 배우는 그런 아주 간단한 아주 쉬운 이제 기초 프로그래밍 과목이고요. 이 과목을 기존에는 그냥 강의 2시간, 실습 2시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다가 이제 작년 1학기 때 플립드 러닝 방식으로 이제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고, 실습도 이제 기존에 실습실을 이용하지 않고 온라인 실습으로 진행을 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 소프트웨어 공학은 이제 PBL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했는지 사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래밍 기초 과목입니다. 뭐 과목 내용은 이제 전형적인 파이썬으로 1학년 1학기 처음 코딩하는 학생들을 위한 그런 이제 수업 내용이고요. 뭐 제어 구조하고 그다음에 이제 반복 구조, 그다음에 이제 그 스트럭처 프로그래밍 식으로 해서 함수 배우는 그런 정도의 아주 간단한 과목이고요. 전공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중간고사 보기 전까지는 거의 대부분의 내용을 다 습득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후반기에 가서는 이제 문제 해결, 그래서 이제 학생들의 흥미를 느낄 수 있는 퍼즐 게임, 그다음에 이제 카드 게임, 이런 이제 사례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어떻게 코딩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문제 해결을 통해서 코딩 이제 이걸 습득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팀을 꾸려서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시험은 뭐 저희가 이거는 꽤 오래 전부터 이제 시도를 해왔지만 그 실제 코딩 시험을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코딩 시험을 보는 형태로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지난 재래식 강의하고 다른 점은 재래식으로는 저희가 그냥 강의 2시간 동안은 이제 강사가 그냥 줄기차게 2시간 동안 강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제 실습실로 이동을 해서 학생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2시간 동안 이제 주어진 실습 문제를 푸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점이 일단 뭐 2시간 동안 강의를 하고 나서 학생들이 얼마나 이해했는지를 점검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2시간 동안 실습을 주어졌는데 사실 학생들이 1학년 1학기 이제 1학년 학생들이긴 하지만 뭐 일부 학생들은 꽤 이제 코딩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있고요. 또 전혀 뭐 그렇지 못한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한 30분 정도 안에 다 끝내고 그냥 가도 돼요 하는 학생이 있는 반면에 2시간이 다 지나가도 다 끝내지 못하는 학생이 대다수고요. 실질적으로 거의 평균적으로 봐서는 2시간 내에 실습 문제를 다 풀고 나간 학생이 한 20% 정도밖에 20%대에 머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실습 문제를 그냥 숙제로 이어가지고 숙제로 며칠까지 해서 내도록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었고요. 뭐 끝까지 매지 못하는 학생도 꽤 많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편차가 너무 심해져서 나중에 코딩 시험을 보면은 뭐 한 30% 정도는 0점을 받는 그런 결과가 초래돼서 이거를 어떻게 좀 개선을 해볼까? 뭐 다시 말씀드려서 뭐 잘하는 학생은 잘하는 학생대로 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좀 처음 못하는 학생들이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많이 따라오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플립 드러닝 방식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비디오를 미리 만들어서 이제 공개를 하고 한 이틀 정도의 시간을 주고 이제 강의 비디오를 청취하게 하고 수업에 들어오게 하고요. 그다음 수업은 2시간 내내 그냥 Q&A로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Q&A로 진행을 하는데 뭐 우리 학생들 질문을 안 하잖아요. 제가 비슷한 강의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거 2시간 내내 저 혼자 떠들다 말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 좀 경험 있는 분의 힌트를 얻어가지고 슬라이도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웹상에 올라가는 프로그램인데 학생들이 이제 그 어노니머스하게 학생들이 바로 그 세션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한테 바로 주면 학생들이 이제 거기 로그인해서 들어오게 되면 학생들이 이제 무기명으로 질문을 이제 그냥 자기 핸드폰에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질문을 하게 했더니 꽤 질문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그런 방식으로 질문을 받았더니 한 2시간 동안 제가 질문을 계속 대답할 수 있을 정도의 질문이 많이 나와서 이제 Q&A 세션이 큰 문제 없이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강의가 대단위 강의로 하다 보니까 120명 정도 학생이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질문하는 학생들만 계속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요. 그리고 나머지 질문 안 하는 학생들은 과연 2시간 동안 뭘 하는가 하는 또 고민에도 이제 빠지게 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Q&A 강의를 끝난 다음에는 학생들한테 이제 과거에는 실습실로 그냥 보냈는데 이제 실습실 보내지 않고요. 이제 실습도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의 시간이 끝나면 바로 실습 문제가 공개가 되고요. 학생은 이제 그 시간부터 한 48시간의 시간을 줘가지고 그 48시간 내에 자기의 능력 또 자기 시간 맞는 시간에 이제 실습 문제를 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동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자동 제출을 하게 되면 또 자동으로 검사를 해서 맞았는지 틀렸는지까지 체크를 해주고요. 그렇게 했더니 사실 완료 제출한 학생의 퍼센티지가 80%, 90%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또 전천후 수지 튜터링에서 이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제 조교들이 방송을 특정 시간대 열어가지고 학생들이 수시로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질문을 하고 답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 방식을 보면은 강의 비디오 업로드하고 한 이틀 정도의 강의 시청할 시간을 주고요. 그래서 3일차에는 오프라인 Q&A 세션을 하고요. 수업 직후에 실습 문제를 공개하고 학생들이 실습을 48시간 동안 이제 수행을 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시로 온라인으로 문제마다 제출해서 맞았는지 틀렸는지 점검을 받게 하고요. 그다음에 특정 시간에는 조교가 이제 라이브 세션으로 유튜브 방송으로 이제 질문에 답해 주고요.
그다음에 실습이 끝나면은 또 바로 그 코딩 숙제를 또 공개를 해서 이제 그거는 한 3일 정도의 시간을 주고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토대로 약간 이제 어려운 문제, 실습 문제보다는 어려운 문제로 학생들이 이제 숙제를 하게 하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제출해서 자동 채점하기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요거는 저희 이제 그 강의가 올라있던 이제 웹 시스템이었고요. 그래서 이걸 하다 보니까 문제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학생들이 다 정직하게 다 그냥 완전히 프리하게 놔주니까 정직하게 문제를 이제 고지고대로 풀어서 내는 것도 확실히 보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사실 코딩 시험의 비중을 70%를 줬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실습 문제라든가 숙제 같은 거는 학생이 배우기 위해서 자기 점검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지 성적을 위한 그런 활동은 아니고 단지 그걸 참여해야지만 이제 기본 점수를 주고요. 거의 70% 정도를 이제 코딩 시험으로 평가를 해서 학생들이 숙제나 또는 실습 문제를 풀 때 치팅을 최대한 못하도록 그렇게 억제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개선 사항은 뭐 그 코딩이나 숙제를 제출하는 비율이 대폭 증대가 돼서 80% 정도대를 이제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실시간 튜토링을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봤고, 뭐 강의 평가가 꽤 괜찮게 나와서 학생들의 만족도는 꽤 있었다고 그렇게 봐지고요. 하다 보니까 이제 다양하게 이제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이제 3월 학기에는 좀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요. 뭐 강의 비디오를 시청하고 왔는지 하고 오지 않았는지를 너무 대형 강의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 점검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아마도 안 보고 오는 학생이 꽤 있는 걸로 이제 제가 느껴져서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시도로 이번에는 대형 강좌를 없애고요. 소형으로 다시 바꿨습니다. 그래서 4반으로 분반을 해서 한 200여 명 학생을 한 50명씩 끊어서 그런 식으로 Q&A 강의를 이제 하고요. 그다음에 뭐 Q&A 수요 참여도 이제 일부 학생들의 제한된 거를 많이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 분반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실시간 실습 숙제 튜토링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을 해서 뭐 심지어는 이제 저도 그 Q&A 그 숙제 Q&A 세션을 갖다가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실습 및 숙제 문제도 나중에 학생들이 과연 모범 정답은 어떻게 프로그램하는 게 제일 좋은지 하는 거에 대해서 학생들이 좀 느낄 수 있도록 이제 프리 세션도 이제 실시간 방송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뭐 앞으로 좀 더 개선해서 제가 목표는 2020년 정도에는 이 과목이 이제 기초 프로그래밍 과목이기 때문에 전 교생으로 이렇게 오픈을 하면서 아예 Q&A 강의 자체를 그냥 유튜브 방송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과목인데요. 이거는 스칼리 교수가 진행한 과목인데 이제 제가 전해들은 그런 내용만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결국은 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리얼로드 익스피리언스가 최고의 선생이다 하듯이 이제 실질적으로 학생이 자기 주도로 공부를 하는 그런 게 되겠는데, 이제 그 PBL이라는 거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문제 중심으로 학생들을 교육한다 하는 그런 관점인데, 이게 원래는 의과대학에서 원래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대에서는 사실 우리 기본적인 그 이론 내용을 모르고 어떻게 프로젝트를 하느냐 하는 그런 이제 문제 때문에 이 굉장히 저희 학교에서도 굉장히 PBL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PBL 센터까지 만들어서 굉장히 인센티브를 주면서 교수들한테 독려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공계에서는 굉장히 이 진도가 느렸습니다. 그런데 이 스카드리 교수가 아주 용감하게 그것도 강의가 가장 하기가 쉽지가 않은 소프트웨어 공학 과목을 PBL로 시도를 했는데 이제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뭐 결국은 이제 PBL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콘텐츠를 이제 강사가 학생들한테 전달하는 게 아니고 이제 문제를 주고 학생들이 주도로 문제를 풀고 결국 교수는 코치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교육 방식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는 문제를 제시해서 팀 구성을 하고 문제 확인하고 자료 수집하고 또 재확인하고 해결안을 도출한 다음에 해결안을 작성해서 발표하고 그다음에 학습 결과를 정리하고 평가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하는 그런 이제 교육 방식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공학 과목은 사학점 과목인데요. 3시간 강의에다가 2시간 실습 이런 식으로 진행해왔던 과목입니다. 사실 이 과목이 4학년 1학기고 소프트웨어 공학 과목은 사실
소프트웨어 개발자라면 반드시 들어야 될 필수 과목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학생들이 기피하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힘드니까. 그래서 4학년 1학기 때 수강 학생이 28명밖에 안 됐습니다. 저희가 정원이 70명이라 그 당시에 70명이라 뭐 반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강의를 진행했고요. 그래서 원래 강의가 3시간이었지만 이제 요 방식으로는 강의를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로 진행을 하고 나머지 시간 3시간에서 3시간 반을 이제 PBL 활동으로 그렇게 할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참여자 역할은 교수는 그냥 중재자하고 멘토 역할만 하고 그다음에 조교들은 이제 학생들이 팀을 만들어서 팀 활동을 하는 동안 이제 팀 활동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고요. 학생들은 이제 자기 주도로 주어진 문제를 이제 같이 이제 풀어나가는 그런 형태로 수업이 진행됐다 하는 거고요. 주차별 수업 내용을 잠깐 보면은 이걸 뭐 다 알려드릴 수가 없어서 그냥 굉장히 작게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1주차부터 16주차까지가 있는 거고요. 처음에는 이제 소개하고 그냥 PBL 과목, PBL 수업을 어떻게 들어야 된다는 소개가 1, 2주차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큰 문제를 이제 제기를 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요구사항에 대해서 사용자 자체도 잘 모른다. 그러니까 사용자로부터 요구사항을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개발하겠습니다 하는 제안서를 이제 작성해봐라 하는 게 이제 전체적인 목표고요. 그 목표를 향해서 이제 학생들이 팀을 만들어서 한 학기 내내 그 목표를 향해서 진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4개 이제 전체 하나의 목표를 갖다가 이제 4개 단위로 나눠서 4개의 미니 PBL로 나눈 다음에 여기 이제 제가 녹색으로 박스를 쳐놓은 요 4개의 미니 PBL로 진행을 했고요. 뭐 간단하게 보면은 첫 번째 미니 PBL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배우고 그다음에 그 사례를 가지고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개발할 것인가 하는 개발 방법 프로세스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두 번째는 요구사항 분석하고 요구사항을 갖다가 어떻게 이제 작성할 것인가 하는 거기에 대해서 진행을 했고요. 세 번째 미니에서는 이제 소프트웨어 설계 및 구현, 그다음 네 번째는 소프트웨어 테스팅 및 매트릭스 및 퀄리티 어시어런스 그런 4개 미니 PBL로 나눠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에 이제 최종적으로 도출한 해결안을 학생들이 발표하고 평가받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시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팀 구성은 이제 28명 학생이 들었으니까 대여섯 명씩에서 5팀을 구성을 했다고 하고요. 이제 팀장을 뽑고요. 그 다음에 팀별로 이제 그 학생들이 뭐 예를 들면 개발자, 테스터가 될래, 설계자가 될래 하는 학생들한테 임무를 각각 부여하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이 모여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 진행을 하면서 개인별 또 팀별로 계속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개인은 문제 분석지, 성찰일지, 팀 내부 평가서 작성하고 제출하고요. 그래서 팀은 활동 보고서 내야 되고요. 이제 문제 해결한 산출물, 그다음 팀 간의 평가서, 각자 다 팀별로 서로 피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제출하고 발표하고요. 이런 식으로 수업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간단하게 훑어보면은 첫 주에는 강의 소개를 하고요. 두 번째 주에는 이제 전체 큰 그림의 시나리오를 제시를 하고요. 문제 제시하고요. 그다음 팀 빌딩하는 작업을 하고요. 이와 같은 형태로 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부터 이제 마지막 전주까지는 이제 4개의 미니 PBL로 나눠서 진행을 했는데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식으로 이론 강의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자료 수집, 협력 학습, 그다음에 문제 해결안 발표하고 평가하는 식으로 계속 미니 PBL을 이제 4번씩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만 이제 뽑아서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제시를 하고요. 학생들이 이 문제를 보고 이제 팀별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걸 갖다 팀별로 고민을 하게 되고요. 문제가 파악되면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했다 하는 걸 갖다가 개별로 또 팀별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예인데요. 뭐 이렇게 해서 어떤 문제를 내가 이해하는 문제는 이거고 이걸 내가 어떤 식으로 해결하겠다. 어떤 식으로 이해를 했다 하는 걸 갖다가 이제 하고 나중에 계획까지 이렇게 적어서 이제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서 이제 필요한 지식들을 갖다가 이제 팀별로 자료 수집을 해가지고
어떤 자료를 어떻게 수집을 했는지를 갖다 보고서를 작성해서 이와 같이 이제 제출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여서 이제 PBL 시간 동안은 모여서 이렇게 팀별로 서로 이제 토론을 하고요. 그래서 팀별로 토론한 그 결과 보고서를 활동 보고서를 이런 식으로 작성해서 제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가 이제 해결안을 갖다가 발표를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또 평가도 받고요. 이 평가는 전부 피어 평가라 팀별 간의 평가를 하고요. 또 팀 내부에서도 팀원들끼리 또 평가를 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평가, 이건 팀별 평가고요. 뒤에 있는 거는 이제 개별 평가, 팀별로. 그래서 각자 평가를 하게 돼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다 끝나고 나면, 발표 끝나면 성찰 일지를 이제 개별적으로 써서 제출하게 돼 있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뭘 배웠고, 뭐가 모자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이제 써서 제출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학교에서 이제 ICPB를 갖다가 이제 새로 하나, 이제 용어를 하나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인더스트리 커플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있는 문제를 갖다가 학생들이 풀도록 하자 하는 이제 그런 걸로 이제 PBL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경상대에는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회사에서 문제를 줘서 회사 이제 분들이 와서 학생들하고 같이 회사에 있는 현존하는 문제를 갖다가 푸는 그런 형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는데, 저희도 이제 그거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산학 교수님들이 열심히 이제 기업체에서 학생들이 풀을 만한 문제로서 기업체에서 이제 감히 풀려고 시도도 해보지 못하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지금 많이 이제 기업체에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과목은 그렇지는 못했지만 이 과목은 이제 나름대로 졸업생들, 이 기업에 있는 졸업생들이 와가지고 학생들 팀 활동에 이제 약간의 이제 발표도 하고 팀 활동에서 여러 가지 튜터 또는 뭐 평가하는데 와서 이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평가는 이제 시험 없이요, 참여도, 과제, 프로젝트 평가하는 걸로만 평가를 했고요. 뭐 발표하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이 강의도 학생들로부터 굉장히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강의 평가도 굉장히 잘 나왔고요. 그래서 보면 학생 하나가 이제 후기를 적어내라고 해서 저희 PBL 센터에서 PBL 과목을 수강한 학생들한테 그 공모전이 있습니다. 내가 이걸 PBL 과목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좋은 걸 배웠나 하는 걸 갖다가 학생들한테 이제 수기를 이제 쓰게 해서 이제 상을 주는데, 그 공모전에서 1등한 학생이에요. 그 학생이 뭐 수업 방식 자체가 새로운 방식인데 거기 익숙해 나가는 거 재밌었지만 문제에 대한 사고방식 자체를 갖다가 자기가 바꾸게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았다. 그 다음 팀원들과 소통하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과정이 더 중요한 걸 알았다. 그 다음에 팀원들과 의견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고 저런 다른 결과물로 나렇게 변화되는 과정을 보는 게 즐거웠다. 뭐 이런 식의 후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합리적인 주제의 프로젝트 문제가 시나리오로 제시된다는 게 좋았다. 그 다음에 시나리오에 깊게 몰입돼서 팀원들과 더욱더 많은 걸 나누고 유연하게 토론하다 보니 토론하면서 그 굉장히 생기는 부담들이 있잖아요. 뭐 사실 주입식 교육에만 이제 적응이 돼 있다가 이런 식으로 토론식으로 하게 되는 게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거기 부담이 많이 생겼는데 그걸 보상하고 나올 만큼 다 끝나고 나서는 많이 얻었다 하는 게 이제 학생의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제 본인이 와서 이제 발표를 했으면 더 자세히 발표를 했을 텐데요. 저는 이제 전달하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해서 굉장히 사실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과목을 가르치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은데요.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커버를 하지 못하더라도 일단 주제에 대해서 기본 지식만 전달해 준 다음에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학생들이 알아서 자기가 필요한 대로 찾아서 스스로 학습하게 했다는 데 굉장히 이유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습득해야 될 그런 능력들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습득할 수 있었다는 게 이제 하나의 시사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해보니 결국은 이제 얼마나 많이 참여하느냐가 문제인데, 이건 교수나 학생이나 교수도 이제 교육에 관한 열의를 가지고 참여를 해야 되는 게 사실 문제고요. 또 학생 입장에서도 사실 학점만 따는 게 아니고 내가 좀 뭔가를 배워야 되겠다 하면서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